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예쁜 누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추정에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본 평균, 이런 발음들도 어렵고요. 표본 평균,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평균, 자, 이렇게 말들이 많이 헷갈려요. 조금 더 집중해서 정확히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 모집단은 전체를 의미하고요. 이 중에서 추출해서 새로 만든 표본이 되는 집단들을 표본 집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또 그 전 시간에 또 배웠었죠. 예전에는 그 의미를 모호하게 썼지만 이제는 그 전체 집단이다, 표본 집단이다 구별해주기 위해서 우리 용어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고 구별합니다.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를 할 때, 모집단에서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를 하고, 자, 기호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집단에서 모평균이 있었어요. 이것을 크기를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n은 2. n이 2가 뭐였었죠? 두 개씩 뽑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엄청 많은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두 개씩 묶었어요.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추출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모평균, 이것을 표본평균 이라고 해요. 자, 표본평균의 평균과 분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자,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 크기가 우리는 2라고 했어요. 이 표본을, 자, 이것을 x1, x2, x3, x4, 자, 이런 것이 등등등등이라고 한다면, 자, 이들의 평균, 이들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자, 이들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죠. 그래서 표본 평균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x1, x2, 자 xn까지라고 할 때 이들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각각 모집단과 달라 x가 아니라 x바야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x바로 나타내고요. 분산은 s의 제곱, 표준 편차는 s와 같이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은요. 우리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x1부터 xn까지 모두 더해서 도수의 총합 n개로 나누었었죠. 이게 표본 평균이었어요. 표본 분산도 어떻게 하죠? 편차의 제곱. 자, 내 자신에서 표본 평균을 빼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다 더해가지고요. 1부터 n까지 더해서 원래대로 하자면 n으로 나눠줘야 돼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평균이니까 n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자, 확률적으로 우리 계산을 해보면 숫자가 오차가 너무 많이 나나 봐요. 너무 큰 숫자들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n이 아니라 n-1로 표현을 합니다. 자, 고등과정에서는 여기가 n-1이 왜 나타나는지 증명하지 않아요.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 수학의 길로 고고! 자, 지금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은 고등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슈리릭 날려버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공부를 할 거냐면 표본 평균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표본 평균이 무엇이냐? 표본 평균이 무엇이냐? 모평균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모평균에서 추출을 했어요. 추출을 해서 표본들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표본들의 평균이에요. 표본 분산. 자, 안 쓸 거니까 대충 쓸게요. 표본 표준 편차. 자, 빠르게 써서 지금 우리 고등과정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표본 평균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x바, x바의 원, 자, 이렇게 등등등등 이런 표본 평균들이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표본 평균의 이것의 평균. 자, 표본 평균 이것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자, 모평균의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공부했었다고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배웠어요. 이 모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지만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궁금해해요. 우리는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 2, 4, 6. 우리 x는 0, 2, 4, 6이에요. x는요, 0, 2, 4, 6. 이것에 대한 확률은요, 각각이 동일한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똑같아요.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평균은 곱하고 더했죠. 0 곱하기 4분의 1, 부모가 4가 똑같으니까 0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1, 4, 6 더하면은요. 4분의 12, 즉 3이 됩니다. 분산은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 4분의 0, 4, 16, 36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게 되겠죠. 자, 제곱의 평균 16분의 20, 56이죠. 4분의 56에서 3의 제곱을 빼면 자, 5가 나와요. 표준 편차는 루트 5가 되겠죠. 자, 모집단에서 평균은 3이고 분산은 5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표본을 뽑을 거예요.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 자, 0, 2, 두 개씩 뽑아볼게요. 크기가 n이 2인 표본을 뽑으면 두 개씩 0이가 될 수 있고 04가 될 수 있고 06이 될 수 있고 24가 될 수 있고 26이 될 수 있고 46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게 너무 복잡해서 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00, 02, 04, 06 이렇게 20, 22, 24, 26 이렇게 것들이 많은 것들이 나와 있었죠. 그러면 두 개씩 뽑았을 때 우리는 그러면 0, 0, 0, 0, 0, 2 우리는 여기다가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잡을까요?
그래서 우리 0, 0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0과 0의 평균은 0. 두 개를 뽑았어요. 0과 2라는 숫자를. 0과 2를 뽑았을 때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0과 2의 평균은 1. 0과 4를 뽑았어요. 이 두 개를 뽑았을 때 평균은 0 더하기 4를 반으로 나누면 2가 됐죠. 자, 0, 6을 뽑았어요. 평균은 0 더하기 6을 2로 나누면 3이 됐죠. 자, 또 만약에 2, 2를 뽑았어요. 그러면 2 더하기 2의 평균은 2가 되고요. 또 자, 4하고 6을 뽑아봤어요. 그러면 4와 6의 평균은 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뽑았을 때, 자, 이 숫자를 대표할 수 있는 값, 평균이에요. 이거를 표본들의 평균이라 합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들이 나올 수 있는 값들이 1, 2, 3, 4, 5, 6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 다시 1, 2, 3, 4, 5, 6이라는 숫자가 표본 평균의 x값이 될 수 있죠. 다시 표본 평균의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요. 0, 1, 2, 3, 4, 5, 6이 있었고요. 자, 0이 되는 값은요. 자, 한번 지워보고 0은 몇 개가 나왔죠? 0은 하나가 나왔네요. 그래서 전체 4, 4, 16, 16분의 1. 1은요. 몇 개가 있었죠? 2개가 있었어요. 16분의 2. 2는요. 3개가 있었네요. 3은요. 4개가 있었고요. 4는 3개가 있었고요. 5는 2개가 있었고 6은 하나가 있었어요. 모두 16. 이렇게. 자, 이게 x였다면 2개를 뽑았을 때 평균을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했고 표본 평균이 다시 확률 변수 값이 되어서 확률을 구했어요. x바의 확률이었죠. 그러면 x바의 자,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느냐?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평균은요. 어떻게 구하죠? 곱하고 다 더했어요. 자, 그래서 16분의 0, 2, 2, 3은 6, 4, 3, 12, 4, 3, 12, 5, 2, 10, 6, 1은 6. 다 더하면 16분의 얼마가 되죠? 48. 그래서 3이 됩니다. 자, 분산은요. 좀 더 아래다 써야 되겠네요. 분산은 16분의 자, 제곱들을 먼저 써놓을게요. 0, 1, 4, 9, 16, 25, 36. 자, 제곱의 평균이니까 0. 2, 1은 2, 4, 3, 12, 9, 4, 36, 16 곱하기 3은 48, 25 곱하기 2는 50, 36 곱하기 1은 36. 자, 제곱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3의 제곱을 빼면은요, 이것은 2분의 5가 나와요. 표준 편차는요, 루트 2분의 5가 되겠죠. 자, 한쪽에만 다시 가볼게요. x바의 평균은 3이었고, x바의 분산은 2분의 5였어요. 자, 그런데 앞에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x의 평균과 x의 분산이 있었죠. 얼마였어요? 3과 5. x의 평균과 x의 분산은요. 3과 5였어요. 자, 이 녀석들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x의 평균과 x바의 평균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왜? x의 평균, 즉 전체
모집단의 성격을 변화시키면 안 돼요. 그 의미가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평균이 3이었다면 이 녀석의 평균도 3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분산을 봤더니 분산은 5는 5인데 2가 붙었네? 이 2는 어디서 나왔지? 그래요. 크기가 2였어요. 크기가 n이 2개씩 뽑았죠. 그래서 n이 2였기 때문에 이 5를 2로 나누어 줬구나. 즉, x의 분산에서 x의 분산을 크기 n으로 나누어 줬구나 라고 증명이 됐어요. 됐나요?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한 다음에 x바의 분산과 평균과 분산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정리할게요.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x바의 평균은요,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요. 그대로 오고요. x바의 분산은요, 모집단의 분산을 크기 n으로 나눠준다. 자, 표준 편차는요,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준다. 우리 앞에 부분에서는요, 통계 파트에서 처음 부분을 배웠을 때는 우리 분산에 대해서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웠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웠는데 우리 통계적 추정 쪽에서는 우리 시그마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x바의 표준 편차는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우리 평균은 그대로 가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계속 반복해서 조금만 더 읽어보고요. 이것만 알면 이제 문제는요. 날아갈 수 있어요. 하이패스예요. 여기다가 대입만 시키면 답이 그냥 뿅뿅 하고 나옵니다. 자, 얼마나 신나는지 잠시 후에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표본 평균의 분포는요. 모평균, 표준편차, 자, 이미 추출해서 x바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었죠? 우리 모집단에서는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n, m,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우리 분산으로 쓰지 않고 표준편차를 썼었어요. 그런데 x바의 정규 분포는요. 평균 그대로 가고요. 표준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제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됐죠? 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편차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분산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속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3문제 풀고 마칠게요. 자, 모집단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다. 크기가 4. 자, 크기가 4다. 우리 문제 속에서 n이 4구나 라고 정리해 놓고 가고요.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해야 됩니다. 자, x의 평균은요. 곱하고 4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을 모두 다 더하면 자, 정답은 2가 나오고요. 분산은요. 제곱 위에다 써볼게요. 1, 4, 9 이렇게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 9 곱하기 4분의 1 자, 제곱의 평균에서 잊지 말고 평균의 제곱까지 빼주면 우리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x의 평균과 x의 분산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x바의 평균은요. x의 평균 그대로 따라와서 2. x바의 분산은요. 우리 2분의 1을 뭘로 나눠주죠? 크기 4로 나눠줘요. 그러면 8분의 1. 이 정답입니다. 자, 평균 2, 분산은 8분의 1 정답. 어렵지 않죠?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이 평균이 150이다. 자, 우리 메모해 놓고 가야 돼요. 항상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5를 따른다. 표준 편차는 5. 판매되는 음료수 중 100개를 이미 추출해요. 아, 다 나왔다. n이 100. 우리 의미 있는 숫자들 이렇게 꼼꼼하게 메모해 놓고 갑시다. 자, 평균을 x 바라할 때 확률 이것을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라. 자, x바의 확률이 149부터 151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x의 평균이 150이었고요. 그러면 x바의 평균도 150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요. 분산이 자 표준 편차가 5였으니까 우리 분산 말고 표준 편차를 바로 갈까요? 자, x바의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가 5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100분의 시그마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 150 표준 편차가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이 평균이 150이었고요. 149부터 같은 높이로 151까지 x바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정규 분포에서 z값으로 변환해 줘야 돼요. 자, z가 0일 때 149의 z값이 얼마일까? 우리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양수값이 더 편하니까 151에서 150 평균을 빼고 내 자신에서 평균을 빼야 되죠. 그래서 표준 편차 2분의 1로 나눠줍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자, 2를 반으로 나누니까 1.5가 되나요? 2가 되겠죠? 자, 2를 반으로 나눴으니까 2가 됐어요. 그럼 z값이 어떻게 변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된다. 2의 확률이 0.4772. 그러면 0.4772가 0.4772가 2배가 되므로 정답은요. 0.9544가 정답입니다. 됐나요? 자, x에 대한 정보들을요. 표준화를 시켜서 z값으로 만들었고요. 이 z값이 있으면 이 표를 통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었어요. 내 자신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우리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됐죠? 자, 그 다음 5번. 자, 의미 있는 숫자들 메모하면서 가세요.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가 평균이 18이고, 자,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다. 친절하게 나와줬어요. 자, 탑승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할 때 크기는 안 알려줬네요. N명. 표본 평균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그럼 정균보 표에서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X바에 대한 정보가 평균이 18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7부터 19까지 Z값을 알아야 되는데 Z값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아직은 안 주어졌어요. 자, Z가 0이고요. 자, 이 확률이 0.8664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구간이 1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과 이 구간의 확률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0.8664를 반으로 나눠볼게요. 0.8664를 반으로 나누면 0.4332를 찾아보자. 여기 있다. 0.433이 z값이 1.5네요. 아하! 그러면 우리 이 z값이 1.5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1.5 마이너스 1.5. 자, 우리 양수값이 편하니까 19에서 내 자신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루트 n분의 시그마 4. 루트 n을 몰라요. 우리 이걸 찾아야 되겠죠? 이 값이 z값 뭐가 된다? 1.5가 된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1이니까 이쪽으로 곱해주면은 4분의 루트 n 역수로 돌려서 4분의 루트 n이 1.5가 됐어요. 루트 n은 1.5 곱하기 4니까 6이 됐고요. 아, 루트 n 양변 제곱해주면 n은 36이 되었네요. 자, n 값은요, 36이 됐어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x에서 표준화로 z값을 가지고 자, x값과 z값과 확률을 가지고 이 세 개 중에서 두 가지를 주어주고 나머지 하나를 찾아라 퀴즈를 내는 거예요. 우리 찾을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까지 마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